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구름빵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름빵 사건 때의 창작자들, 특히 신진 작가들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름빵 사건 이후 거의 20년 세월이 흘렀죠.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이 기간 동안 창작자들이 상대해야 하는 플랫폼과 제작사들은 더 강력해졌고, 이에 반비례해서 창작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더 불리한 유형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어느 제작사가 창작자들에게 제시하는 최근 계약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매체에 불문하고 현재 또는 향후에 고안되는 모든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저작권, 파생 저작물을 창출할 권리를 포함해서 저작권 갱신, 부속 권리, 인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이 된다. 이 문구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권리는 제작사의 것이고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스타 반열에 오른 그런 창작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작자들, 특히 신진 작가들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든 창작의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작자들에게 제작사는 계약 내용은 수정 못해준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것만 결정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합니다. 창작자들은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죠. 이렇게 제작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 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제작사가 가져가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계약 형태를 업계에서는 매절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절은 원래 출판계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저작권 양도 계약의 한 유형입니다. 책을 출판하게 되면 창작자, 즉 작가들은 보통 책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를 지급받게 되는데, 매절 계약에서는 작가에게 보통 원고료라고 불리는 일시금만 지급하고 인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작물 이용이나 판매를 통해서 얻는 모든 수익을 출판사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매절 계약은 창작자들에게 불리하고 또 불공정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작권법 학계의 입장입니다. 또 창작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출판계에서도 매절 계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고 거대 자본이 콘텐츠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라져가던 이 매절 계약이 다시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대 제작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던 창작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다른 작가들도 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당신만 예외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제작사의 말에 더 이상 계약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절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9년 유럽의회에서 공표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 청구권이나 계약수정 요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추가보상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작품이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최초 계약 내용을 수정 변경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작품의 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불공정 계약이 사라지고 창작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작품이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창작자들은 당초 계약이 작품의 성공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점과 정당한 보상이나 추가 보상금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두고 제작사와 힘겨운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또 계약이 불공정했는지 정당한 보상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둘러싸고 어차피 쌍방 간의 생각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구름빵 사건이나 검정 고무신 사건처럼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정말 피곤하고 소모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감당할 시간적,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 창작자들이나 재판을 시작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에
지칠 대로 지친 창작자들은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작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책이 있는가? 재판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즉 계약의 사후 수정이 아니라 최초 계약 단계에서 창작자가 제작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해결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법의 기본 이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이용 허락 시스템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마땅한 대안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공정한 매절 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은 창작자와 제작사 사이에 존재하는 가불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협상력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탁관리단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 신탁관리단체가 신탁자인 창작자를 위하여 제작사와 협상하고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저작권 사용료 액수는 관련 부처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공정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 이용 계약은 표준적 약관이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관리단체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작사 작곡가들 절대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력도 거대 제작사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 제54조가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작자가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작품의 신탁관리를 맡겨도 그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은 500만 곡이 넘고 하루에도 무수한 음악이 창작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곡들을 모두 등록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창작자들에게 이미 신탁관리되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중계약인 매절계약 형태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몇 차례 재판을 통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저작권법 제54조의 장벽에 막혀서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저작권법 제54조를 개정해서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만만한 개별 창작자가 아니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관리단체는 수탁자로서의 임무에 따라서 창작자를 대신해서 협상에 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 내용은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정 소지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당보상 청구권이나 추가보상 청구권 제도가 덧붙여진다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겠지요. 재판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말 소모적인 절차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반격해야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작자들이 재판이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창작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름빵 작가는 재판이 진행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할 30대 초반 나이에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안면마비까지 왔다고 합니다. 가정이지만 이 작가가 그 지루한 재판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모된 비용과 시간, 정신적, 감정적 상처는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름빵 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제작사는 행복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재판이 알려지고 여론이 나빠지면서 제작사도 구름빵 캐릭터의 후속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은 세계적인 창작 캐릭터가 무한한 가능성만 간직한 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장되고 만 것이죠. 작품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창작자 자신입니다. 그런 창작자를 배제한 작품의 상품화 사업은 지속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품의 성공은 자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재판은 대부분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계약을 사후에 수정 변경하는 제도는 결국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창작자들이 제작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서 정당하고 공정한 협상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쌍방간에 불필요한 소모적 재판을 방지하고 창작자와 제작사가 상생을 넘어서서 함께 이득을 보며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을 논의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